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이므로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뉴스TV는 오늘의 뉴스를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입장을 논평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류근일 기자가 썼습니다. 국민저항권. 2019년 10월 3일 자유, 공정, 정의,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위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광화문 광장이 마치 촘촘한 산림처럼 인파로 꽉 차서 걷기마저 힘들었다. 이 운동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한 줌 흠결도 없는 국민 저항권의 신성한 발동이다. 이 저항은 시진핑, 김정은 불량 정권들과 우리 안의 적 586 위선자들의 맞선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마지막 반격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는 사상투쟁의 낙동강전선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 반격의 표적을 우리 안의 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명하다. 저들이 먼저 우리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괴멸의 대상으로 적폐청산의 대상 수구 꼴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북의 숙청의 발상이다. 저들이 또한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완전하고 정직하게 인정한 적이 없다. 저들 586 혁명꾼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미일 제국주의 식민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치부한 지 오래다. 1960년대에 남조선 공산혁명을 위해 만들어졌던 통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의 간부를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공언한 바도 있다. 누가 저들을 적이라고 부르기 훨씬 전에 저들이 대한민국 자유 진영을 혁명의 적으로 먼저 규정한 것이다. 조국이란 위인도 자신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호맹 운동 당시의 노선에서 전향했는지를 묻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향이라는 말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이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꼼수가 들어있다. 사회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흐름이 있다. 하나는 서유럽의 민주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동유럽과 소련, 그리고 오늘의 중국의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인 사회주의 흐름이 그것이다. 산호맹이 말한 사회주의는 서유럽의 것인가, 동유럽과 중국의 것인가? 조국 자신은 이에 대해 언제 한번 분명한 해명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는 산호맹 노선이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가 아닌 서유럽식 민주사회주의였기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바가 전혀 없다. 산호맹 당사자들도 아직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왜? 아마도 그들도 자신이 민주사회주의자 아닌 전체주의자, 일당독재 사회주의, 즉
레닌주의적 사회주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음을 자인해서인지 아닌지 묻고 싶고 알고 싶다. 그들은 국민 앞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한다. 사회주의 사상사의 흐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조국이 말한 대한민국 헌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회주의는 서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 안의 중도파 Democratic Left 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산호맥 노선 같은 레닌주의적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 사회주의를 의미할 수는 결코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운운이 마치 서유럽식 민주주의 사회주의인 양 혼동하게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 학자일수록 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의도적 모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상적 불투명성을 가진 조국을 도대체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청와대의 속셈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3일 이미 폭발한 대한민국 자유애국 국민의 저항은 단지 조국에 대한 임명 강행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저항은 586NL National Liberation입니다. 민족 해방. 586NL 민족 해방 운동권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한민국 해체 작업, 대한민국 변혁 작업에 대한 사느냐 죽느냐의 마지막 사생 결단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게 돼 있는 게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처절한 현실이다. 이 싸움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오늘의 한반도에 스며든 악마성과 그와 대척점에 있는 문명성의 건곤일척의 백병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악령의 신 한 줌도 안 되는 좀비들이 절대 다수 선량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좀비로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이빨에 일단 물렸다 하면 선량한 국민마저 좀비가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체제 싸움인 동시에 한반도에 깃든 악마성에 대한 문명됨의 싸움이다. 일종의 엑소시즘인 셈이다. 엑소시즘, 퇴마의식. 퇴마의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무서운 싸움이다. 여기서 한 발쪽만 뒤로 가도 제2의 찬스는 없을 듯 싶다. 낙동강에서 밀리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외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함성이 이 늦은 시각 10월 4일 새벽 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밤 하늘에 우렁치게 메아리 치고 있다. 류근일 기자의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반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핵심을 콕 찍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강남 좌파에 우리는 위선의 민낯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기회균등,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모두 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우리나라의 한 민주 세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저도 1987년 6월 이한열 군의 장례식에서 앞자리에서 만장을 메고 연세대학교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대모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회장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도 넥타이 부대도 일반 서민들도 모두 다 군부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리고 군부는 물러가라. 정치는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 모두 다 그런 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 앉아있는 586 데모 학생회장 출신들, 학생회 간부 출신들, 국회의원 몇몇이 이루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은 수십만 명의 독립운동가들과 또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남로당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는 수많은 이승만과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과 또 그 이후 6.25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수십만 명의 전 세계 16개국의 유엔국의 군인들과 또 수많은 미군의 전사자들과 수많은 한국의 전사자들이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모두 다 함께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확립되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사 짧은 시간에 5, 6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세계 10대 민주화, 또 자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자가 장관에 앉아 있는 나라로 됐습니다. 그 사회주의자를 옹호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는 절대 사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경찰 제도를 베낀, 중국의 형사소송법을 베낀 그런 나라로 검찰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 공권력이 더 세워지고 제왕적인 대통령인데 거기다 더 초제왕적인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한 번 더 경찰을 필터링 해야 되는데 검사의 힘은 약해지고 그럴수록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더 침해될 소지가 높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비리 경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고위공직자를 조사한다 하지만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곳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미치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실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친인척, 그 다음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을 제대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적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곧 공산화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0월 3일은 바로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현 정부 대통령 이하 집권층에게 위임해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 지금 집권층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야 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절대 사회주의자들한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일반 서민 홍영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자를 임명한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